안녕하세요, 키텍입니다. 오늘은 AI를 활용한 블로그 글쓰기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동안 유튜브에서 돌아다녔던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글 쓰는 프롬프트, 클로드로 말하면 프로젝트, GPT로 말하자면은 GPTS. 네, GPT는 GPTS로 해갖고 되게 많은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오늘은 저도 비슷한 거를 알려드릴 건데 조금 다른 거라면은 이제 나에게 쓰는 맞춤형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일단 이 글은, 보시는 글들은 제가 똑같은 프롬프트로 만든 거예요. 단 여기서 한글 지침과 기본적인 CSS를 한쪽에 넣어놓고 전용 CSS를 따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좀 가독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 키워드, 포커스 키워드, 그리고 중요한 단어, 이런 것들은 다 CSS가, 그러니까 디자인이 좀 더 입혀지도록 해놨어요. 지금 글씨 굵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글씨에 배경이 생기는 거, 그리고 이건 그냥 굵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거, 그리고 쭉 내려다 보면은 기존 글쓰기에 이렇게 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로 해서 꾸며놓고, 표로 해서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주의사항도 주의사항 같은 거 이렇게 또 넣어 놓을 수 있고, 네, 프롬프트 예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해 놓은 것들도 있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좀 더 이렇게 꾸며 놓을 수 있게끔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조 같은 경우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현존하는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사용하는 이게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클로드로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GPT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GPT에서는 GPTS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지침을 줄 때 텍스트 지침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첨부 파일 따로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글쓰기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 여기다 이름하고 딱 적고, 요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네, 요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지침을 줬어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 기본 지침을 줬고, 총 스텝은 7개의 스텝으로 나눠져서 작성이 되고, 다 분할이거든요. 대신 API가 필요 없다는 거.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 작성 같은 경우는 API가 필요해요. 그 API 키를 넣으면 쭉쭉쭉쭉 작성되는 장점이 있지만, API는 돈이 나간다는 거, 얘는 한번 내가 결제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기본 지침, 그리고 CSS 부분. 내가 이 CSS 부분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CSS를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주고, 블로그 글 작성 하는데 꾸며주는 CSS야. 이걸 나만의 스타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 색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을 테니
네가 알아서 전혀 다른 스타일로 나만의 스타일로 변경해줘 하고 엔터를 치면은 얘가 이거를 쭉 읽어볼 텐데, 거의 얘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게 맥시멈이 한 4,500이거든요. 그 이상 작성하면은 좀 이제 버겁다고 봐야 되는데, 요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 컷셈, 미니멀, 여기서 저는 브루탈리즘 스타일로 변경해주면 좋겠네. 결정적으로 제가 저게 무슨 스타일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한번 시켜봤어요. 어떤 스타일로 나오나. 그럼 이렇게 피드백이 오면은 이걸 이렇게 쭉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자, 복사해서 사용할 때 여러 가지를 붙여 넣으셔도 되거든요. 프로젝트에. 그것도 한번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이거 이제 프로젝트로 가서 파일을 추가해 줄게요. 브루탈리즘 스타일 맞죠? 아까 이거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브루탈리즘. 네. 이번에는 그 다음에 커스텀 키보드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줘. 그리고 천 마디 제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목 1000마디에 포커스 키워드, 글의 첫 시작 부분에 포커스 키워드, 그리고 첨부하는 이미지에 포커스 키워드, 제목, 설명, 이 정도는 꼭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요건 지우고, CSS는 브루탈리즘 스타일로 작성해줘 라고. 예시로 나오는 한 2개 정도만 볼게요. 총 7스텝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걸리거든요. 페이지 수정. 네, 편집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전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글을 작성한다 그러면 템플릿을 저장해 놓고 이 템플릿을 불러와요. 그러면은 글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여기다 붙여놓고, 근데 여기 CSS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리면은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에다가 이미지 첨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클로드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게 글을 잘 작성을 해줘요. 근데 GPT는 이미지 작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얘한테 일단 스텝 1, 2 해갖고 그냥 마저 끝까지 한번 제작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건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매번 새로운 캔버스에 작성을 할 거예요. 매번 새로운 캔버스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여기 보면 이제 1, 2, 3, 4 이렇게 해서 캔버스 1, 2, 3, 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7번까지 있는데 그 7번까지의 CSS를 캔버스를 복사해서 하나하나씩 거기 넣어주시면 돼요. 주의하실 게, 만약에 내가 이거 수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텍스트를 제가 바로 눌러버리잖아요. 그럼 CSS가 깨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홀딱 깨네. 그래도 일단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브루탈리즘은 다시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저는 지침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에 포커스 키워드 첫 문장의 첫 시작의 첫 단어는 포커스 키워드. 이게 이제 SEO적으로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절대 중복해서 제목을 놓지 말 것. 네, 이거 스타일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일단 계속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나눠 놓은 거는 이 내용을 한번 보고 내가 수정하고 싶으면 그 수정하고 싶은 내용을 즉각 얘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너 도저히 귀찮다 그러면은 얘한테 이제 지침을 주세요. 스텝 나눠서 하는 거를 매번 피드백을 나한테 요청하지 말고 알아서 작성을 해달라고. 그럼 얘가 나머지 것들도 알아서 작성을 하는데, 클로드로 굉장히 긴 거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밑에 계속하기가 뜨거든요. 그냥 그 계속하기 버튼을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작성을 했던 게 뭐였지? 이거였나? 이건 아니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하고 2, 3 이렇게 계속 눌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지 못할 때는 그냥 얘한테 연달아서 작성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가 연달아 작성을 해줘요. 그래서 요렇게 나머지 것들 해서 확인하고 5번, 6번, 7번, 5번, 4번, 3번, 2번, 1번, 그 다음 마지막 7번. 7번은 계속 뜨면 전에 작업하던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럼 밑에 이제 완성된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얘한테 이 글의 퍼머링크와 설명글을 짧게 작성해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스니펫 정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목은 이미 우리가 처음에 정했으니까 그 제목 그대로 갖다가 붙였으면 되고, 퍼머링크, 그 다음에 설명글도 포커스 키워드랑 동일하게 요렇게, 요만큼이 저는 포커스 키워드거든요. 요렇게 타이틀도 맞춰주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 나중에 이미지 프롬프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한테 이만큼의 걸 주고 각 이미지 스텝별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작성해 줘. 그리고 각 스텝이 끝난 다음 스텝으로 사용자 피드백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 하고, 요만큼을 복사해서 얘한테 이만큼을 붙여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얘가 이제, 저는 이것만 입력한 거거든요. 요렇게만. 그럼 얘가 이제
프롬프트를 이만큼 작성해 줬으니까 이만큼 작성된 걸 가지고 한 번에 이미지를 쫙 뽑으면 돼요. 물론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좀 더 막 구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감마 AI를 쓰면은 별도의 이미지 작업 안 하고 그냥 글만 이렇게 전체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감마 AI가 다 해줘요. 그리고 계속해줘. 아이고, 이게 아니지.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떻게 뽑았나 볼까요? 새삼촌스럽네요. 자, 이제 세 번째 거 나옵니다. 넌 열심히 작성하고 나는 전에 썼던 걸로 한 번 더 설명하고. 그래서 이미지를 한 번에 뽑을 때는 요거 복사에다가 그대로 얘한테 붙여 넣어주면은, 글이 다 완성된 다음에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은 더 잘 될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한 번에 쭉 복사하고 한 번에 쭉 시키고. 엠파렌으로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엠파렌 설정을 좀만 더 하면은 이것도 이제 자동화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내가 정해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 제가 사용을 했던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은 제가 서버에 업로드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하나는 글쓰기 지침, 하나는 그 CSS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속 정말 안 예쁜 글이 하나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그래도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는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에는 두 번째 거, 아까 작성된 거 코드로 복사해서 얘한테 붙여 넣어주고. 괜찮죠, 스타일은? 이제 그나마 좀 보기 낫네. 근데 검은색과 노란색 조합이 원래 나쁘지 않은데 되게 나빠 보이네. 자, 그럼 3번. 4번은 작성하고 있구나. 3번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색깔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스텝 3번, 이게 다 작성되고 나면 스텝 3번 배경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는데 너무 검은색이었나 아까? 주황색. 앨리스 레이아웃 너무 밝은 색과 텍스트가 안 어울려. 그러니 색을 변경해서 가독성이 좋게 높여줘. 그리고 얘한테 이미 여기엔 들어가 있지만 포커스 키워드를 사용해서 내가 이제 밀고 싶은 키워드는 그 키워드가 한
비율을 한 1.5 정도로 맞춰달라고 하면 가장 적당한 글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쓰다가 이제 갑자기 3번을 쓸 거예요. 그 사이에 4번은 어떻게 뽑았는지 한번 더 볼게요. 4번 요렇게 내나 여기도 가독성은 안 좋네. 요 부분이 그래도 일단 쭉 이어나갈게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얘가 계속 적었네요. 좀 좋아 보이라고 그거를 다르게 나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텝 5번을 얘가 작성을 해줄 거예요. 의외로 생각보다 그래서 키워드 점수를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만큼 맞추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검색 엔진 최적화 같은 경우는 키워드 분석도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얘가 맞추라는 거, 이게 다 맞췄는데 이건 내가 맞췄는데 왜 이거 안 맞춰지지? 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가끔 그렇다 보면은 그거를 이 글을 한번 저장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집을 하기를 누른 다음에 그냥 저장만 눌러도 얘가 점수가 한 인식 못했던 거 그 점수를 팍팍 올려서 거의 이제 80, 90점 점수대로 하여튼간 맞출 수 있어요. 대충 얘가 지침으로 하라는 대로만 한 것만 가지고도 거의 기본적으로 6, 70점대는 넘게 나오거든요. 100점은 못 맞춰요. 100점은 일단 못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키워드 밀도가 낮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글이 올라가서 첨부돼서 그러는 건데, 이것도 다 일단은 맞춰 놓은 상태예요. 5번 복사 코드 복사 그리고 여기 코드로 바꿔주고 붙여넣기. 5번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나를 글을 대충 뽑아보고 나 얘가 말하는 얘가 그 만들어 놓은 디자인에서 이 부분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처음에 이렇게 메모장 같은 데서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노트패드 열고 메모장에다가 주황색 배경에 텍스트의 글자 색은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작성해줘. 그리고 이제 또 내가 하고 싶은 지침, 프롬프트 예시에서 디자인을 좀 더 깔끔하게 변경해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록화를 시킨 다음에 이걸 한 번에 챗GPT한테 또는 클로드한테 붙여놓고 얘기한테 얘기를 하면은 얘가 다 해줄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7번이 마지막이겠는데요. 원래 프롬프트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도 썼더니 저게 저렇게 돼버렸어요. 이것도 이렇게 붙여놓고 하면 안되고 코드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7 아마 작성되다가 끊길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제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다 뽑았다. 글을 다 뽑았다. 그러면은 이미지를 만들어야겠다고 싶으면은 얘한테 이제 이걸로 복사했다가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끝난다며. 왜 이렇게 오래 작성하고 그래. 최대 단점이다 장점이에요. 글수가 전문가가 작성하는 글 같은 경우는 만자가 이상이 되는 게 좋거든요. 얘는 만자 이상으로 작성을 합니다. 모든 글을 만자 이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짧게 요청할 때는 짧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전에 스타일이 훨씬 마음에 든다. 한두 개 뽑아보고 이건 아닌 거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는 CSS 파일을 교체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똑같이 쭉 다 한번 다 빼고서 보려고 하지 말고 대충 나온 스타일이 요거는 아니고 다른 스타일로 해야겠다 하면 다른 스타일의 프롬프트에 다른 스타일의 디자인을 원한다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작성됐으니까는 요걸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이제 쭈르륵 또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걸 복사에다가 이미지 만드는 곳에다가 가서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저도 아직 GPTS에서는 단축키 기능을 넣는 거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클로드에서도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보고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프롬프트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돼요.